고블린 파티와 같이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옐로밤의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한 거는 또 하나의 그런 공연이 될 거면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공연에 무용이 배경으로 있거나 무용 공연에 음악이 스텝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연의 내용이 음악이 없으면 무용도 의미가 없어지고 무용이 없으면 음악도 의미가 없어지는, 나아가서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깍지처럼 끼어져 있어서 한쪽이 빠지면 해체되어 버리는, 나머지 한쪽도, 그런 공연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왜 문제였던가 생각해 봤을 때, 한쪽이 이제 예술적으로 사용당하는 거잖아요. 한쪽은 수단이 되고 한쪽은 목적이 되고 한쪽은 주체가 되고 한쪽은 객체가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이었고, 그거 자체를 표현하고 그거 자체를 무대에 올려놓고 그걸 다루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공연의 내용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됐습니다. 꼭두각시가 생각이 났어요. 꼭두각시는 원래 전통 연희의 한 장르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열과 대열을 맞춰서 체조처럼 그 꼭두각시라는 이제 나름의 무용을 배우고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선율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체조에 참여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꼭두각시라는 말을 기억해요. 근데 그 꼭두각시라는 말이 또 일상생활에서는 너는 누구의 꼭두각시냐? 이렇게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넌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하냐? 라는 뜻인 거죠.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 그런데 그 꼭두각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점이 되어줄 수 있었어요. 예술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그 자체가 그 획일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일종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게 이제 획일화된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 가치랄까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질문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비난 혹은 폄하로서의 꼭두각시라는 말은 우리는 어떠냐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허용해주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 꼭두각시는 항상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연행자죠. 또 다른 하나는 인형입니다. 인형에다가 손을 넣고 말도 하면서 연기를 하죠. 인형과 연희자의 결합이 꼭두각시예요. 주체와 객체의 결합. 이런
개념을 넓혀가면 뭐 마리오네트도 그렇고요. 조종자와 기계, 운영자와 사원, 뭐 여러 지휘 체계를 가지거나 아니면 권위 관계를 가지는 그런 관계들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관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연주자가 객체가 되고 무용수가 주체가 되었을 때 주객관계, 연주자는 수동적으로 혹은 인형 혹은 기계가 되어서 취급당하고 거치되고 유지 보수되는 그런 존재들,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연주하는 존재. 또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무용수들이 음악의 안무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큐에 따라 등장하고 퇴장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3장에서는 각 장르, 무용과 음악 안에 서로 대립하는 문법 혹은 양식 혹은 추구가 있을 텐데, 음악에서는 그게 굉장히 선명하고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서양음악적인 재료와 원래 조선으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악기들이 서로 다른 문법을 가짐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순간적이지만 극명하게 드러내 볼 수 있었고, 무용 안에서는 무용에 참여하는 각자들이 서로 무용을 통해서 정체가 서로 바뀌고 정체가 대립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위해서 음악과 무용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음악은 무용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다가, 음악이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을 대신해야겠다. 음악의 화신이랄까? 그래서 음악과 가지는 주체, 음악을 객체로 봤을 때 음악과 가지는 주체로서의 무용수의 객체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를 무용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주자들 나가서 함께 이제 동작을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음악에서 이제 필요했던 조치들, 음악가들과 음악이 분리되지만 마치 주체가 객체를 조종하는 고스트인 것처럼 음악하는 사람이 딱 분리되면서 그 고스트랄까?가 고스트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음악은 음악대로 남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나가버리고, 그때 음악이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큐와 음향적인 준비와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이 자유롭게 무용수들 간의 관계를, 이러한 주객 관계와 그 전도된 관계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악은 소리로 잇되 전혀 음악적이지 않은
음향적 환경이랄까? 그런 상태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 가곡 중에 첫 가사가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택한 하나의 노래를 사장에서 사용하는데, 꼭두각시라는 말을 원래 가사 대신에 예를 들면 꼭각시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순서를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그 노래가 한국 전통 가곡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전통 가곡은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부르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이 순간 부르는 가사의 의미를 그 다음 가사와 언어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서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사의 표면적인 뜻을 표현하는 이제 노래가 아닌 거죠. 그런 와중에서 그런 가사를 꼭두각시로 바꾸고 그 말들을 뒤섞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노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제 혼자서 부르기도 하고 반주를 가지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리듬을 손으로 치면서 뭐 연습할 때는 특히 부르곤 하는데요. 그 동작이 이제 점점 과해져서 약간 손으로 하는 어떤 제스처에 이릅니다. 그것들을 무용적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무용과 또한 음악이 서로의 근거가 되어주는 장면들을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꼭두각시의 안무 창작 방향은 우선 이미지에서 제일 왔던 게, 뭔가가 이렇게 딱 결합되면 그 사이가 보여지기가 쉽지 않아서 최대한 컨택을 자제하자였어요. 뭐 이를테면 내가 이 A라는 사물이나 물체를 움직이려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지 말고 강압적이든 그게 뭐 자연스럽게든 또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여금 이 A라는 관계를 이 B가 계속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 역할이 어떤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의 어떤 접촉이나 이것들을 하지 말아보자가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이게 음악과 무용이 뭐 관계를 맺는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몸이 움직이고 음악이 존재했을 때 저 둘의 관계가 잘 조화롭다, 이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게 안무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의 협업이라는 작업을 봤을 때 그 서로가 가진 재주와 재능을 무대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펼쳐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뭐 미장센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게 막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봤는데, 좀 상대방의 영역을 감히 한번 침범해서 그쪽 세계를 같이 좀 엿보면서 쌓아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처음 미팅했을 때 감독님께 그 의견을 제시했었죠. 무용수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도 같이 무용의 세계 한번 발들여보자. 그러면서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움직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움직임을 하면 뭔가 또 새로운 그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연주자들을 과감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했었죠. 우선은 저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가끔 뭐 무용수처럼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용수처럼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움직임에 나름대로 재밌어요. 이게 헐렁한 느낌, 저는 그 느낌이 헐렁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잘 하려고 하는 그 오묘한 지점에서 오는 그 재미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고 그 사람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고치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저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게 좋아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지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협업을 안 해온 것도 아니고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같이 공동 창작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쌓아오다 보니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힘들었던 지점에서 이번 고물팀을 만났을 땐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를테면 뭐 너는 너가 할 것을 해,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할게, 이렇게 일단 딱 선이 그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그쪽만 할 것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난번에 어떤 협업 과정에서 되게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끌어가야 되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기 나름인 거고, 그게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선생님과 고물이란 단체와 만났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감히 음악 공연이라는 이 큰 타이틀 안에서 무용이라는 이런 뭐 무용이 해야 될 포지션, 그리고 무용에 갖춰야 될 정확하게 무용이 해야 될 부분, 해줘야 되는 응당,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벙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해야 되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재밌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무용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작품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팀과 같이 작업하는 게 재밌겠다, 또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꼭두각시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우선 되게 명확했어요. 움직임을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일단 정확하게 명확했는데, 이게 무용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용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지만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내 몸이 막 원하는 대로 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에서 막 몸 움직임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질 때, 근데 어떤 거든 내가 의도한 대로 사실 다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뭐 내가 내 몸에 10의 힘을 주었을 때 내 몸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사실 이거는 나만이 아는 객관적인 그런 수치이고, 그런 일들의 연속적인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 내 몸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점점점 확장된 게 꼭두각시라는 그런 주제까지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이제 음악이라는 것과 무용이라는 것까지 더 확장을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꼭두각시의 이미지가 그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그 딴따단 이 이미지가 되게 컸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근데 그건 줄만 알고 처음에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 생각해 보니 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팅을 하고 나서 같이 창작하는 친구들이랑 꼭두각시가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조종을 하거나 조종을 당하거나, 그게 나와 내 몸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춤과 음악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무용과 음악을 만났을 때 같이 잘 조절하면서 창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같이 창작자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고블린 파티는 처음 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좀 웃어봤습니다. 너무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고 익히 알던 어떤 상징들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다른 것으로 다른 데다 이제 놓음으로써 걔네들이 본질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그랬어요. 본인들은 뭐 그냥 재미로 했다고 하는데 그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의도가 의식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뜻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는 저는 좀 예상이 됐어요. 굉장히 편하고 열려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역시 그랬고 협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익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선입견을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고물이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 사실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옐로우밤 대표님이 저한테 기존에 갖고 계셨던 고물이라는 팀의 음악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음악을 뭐지? 어떤 팀인지 하고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 국악악기? 한국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장르를 떠나서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어요. 되게 뭐지? 이 장난스러움에 이 음악이 왜 장난스럽지? 근데 장난스럽다라는 게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라 되게 뭐랄까 재주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서. 그래서 되게 재밌네. 저희도 무용 공연에서 그런 방법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지루하면 절대 공연을 집중해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 재롱을 부린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좋아할 만한 요소나 재밌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넣으려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할 때. 근데 그 음악에서 그런 지점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만나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나는데 약간 재미없으신 분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땐 음악이 갖고 있는 창작자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음악이 너무 이미지랑 맞지 않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음악동인 고물의 이태원입니다. 이번 작품에 음악으로 참여하고요. 이름이 음악동인 고물입니다. 음악은 음악이고요. 동인은 옛날에 문인들이 지위체계나 이런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모여서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하나의 문학적 경향을 가지면서 활동하던 모임을 뜻했었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도 동인 같은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동인이라고 스스로 불렀고요. 고물은 나름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나길 고물로 태어나는 존재들이 나타난 시대가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 는 티를 좀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물은 한국 전통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의 근대 음악사라는 것이 사실은 서양 음악 유입사예요. 그 와중에 이전에 있었던 음악 문화들은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싹 쓸어내야 할 것들이었다는, 심지어 취급을 사실상 받아왔고, 그게 이론에서나 음악 제도에서나 창작에서나 다 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아래서 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문법이 다른데 다른 문법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규정하고 이런 일들의 객체가 되면서 좀 음악적으로 멀쩡하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그냥 하기보다는 질문으로서의 음악적 추구를 하게 됐고, 점점 우리가 만드는 공연이 이상해졌습니다. 누군가 이게 음악회냐 라고 묻길래 음악회 아닌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영화의 장르인데 일반적으로 공연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공연형 다큐멘터리라는 제하에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해왔습니다. 가곡에 접근하는 7가지 방법, 한 노래의 삶과 죽음, 가곡 평양 사투리, 국악에 관한 3가지 논쟁, 음악 기하학의 2가지 풀이, 예쁜 백조 새끼 등등.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고 우리 사회의 나름 중요한 자산인 전통음악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논픽션과 창작음악과 결합시켜서 다큐멘터리적으로 풀어낸 공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주제를 다룬 공연도 있었지만 재밌게 같이 협업한 공연들도 있습니다. 무용 공연이었는데 파리에 가서도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립현대무용단하고 했던 이미 아직 같은 작품들이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싱싱이라는 밴드에서 놀면서 기타도 치고 그랬었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심각한 그 고민들 속에서 얻은 무엇인가가 쓰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블린 파티의 안무자 그리고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고블린 파티는 안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고요. 2007년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고블린 파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옛날 옛적이라는 작품, 그리고 은장도, 지금 하고 있는 놀이터, 그리고 죽음을 주제로 한 시리즈 아이고, 홍군형, 구제 등이 있습니다. 제일 고블린 파티가 갖는 강점은 되게 개인주의예요, 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되게 좋은 개인주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 모여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고블린 파티라는 이름을 서로가 빌려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 구성원들이 아, 저 고블린 파티라는 단체에 있어요. 하지만 단체에 기대기도 하면서 스스로가 조금 발전을 하길 바래요. 왜냐면 내가 또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발전을 해야 이 단체 또는 이 같이 하고 있는 이 그룹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기한테도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본인을 위해서 이 단체에 임하고 있어서 뭐 강압적일래야 강압적일 수도 없고 되게 참여도가 엄청 좋아요. 이를테면 연습을 하게 되면 뭐 각자 개인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연습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